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나쁜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는 대학병원 원장 출신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보니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주고 환자인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수년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처방약에 대해 왜 먹어야 되지?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당연히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고지혈증은 혈관에 영향을 끼쳐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쁜 질환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고지혈증 약을 안 먹었을 때의 혈관 질환 부작용이 장기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약물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처럼 복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생겼습니다. 과연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가? 혹시 나는 맹목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궁금증이 들었던 이유인 200년 전 의사들이 치료했던 거머리 치료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푸드 TV입니다. 슈퍼푸드 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19세기부터는 거머리가 방열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 최상의 치료 효과를 거두려면 거머리를 어느 부위에 두어야 하는지, 거머리를 몇 마리 사용해야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거쳐 의사들이 작성한 논문에는 자신만의 출혈 유도 기법이 소개되었고, 그 내용은 매년 의학계 회의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 의사들에게는 방열법의 과학적인 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게 거머리를 50마리까지 사용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인후염에 걸렸을 때 그의 주치의 역시 감염을 치료하려고 혈액을 빼내는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리터 가까이 피를 뽑아낸 후 조지 워싱턴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당시 상황을 들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제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나쁘다라는 것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과연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인체에 나쁜 물질일까요? 대다수의 일반인은 저와 같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콜레스테롤은 몸에 안 좋으니 적을수록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물질이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다른 핵심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뼈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든 모조리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몸은 녹아 흘러 한 방울의 이슬이 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담즙산도 존재할 수 없고 비타민 D, 성호르몬도 사라집니다. 모두 콜레스테롤이 기본 성분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인체의 필수 성분인데도 국내 의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수명이 실제로 연장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뇌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양의 4분의 1에 달하는 콜레스테롤이 있으며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와 섬유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의 5분의 1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각 신경 간의 의사소통도 좌우하죠. 체내 콜레스테롤의 양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로 환자 중에 한 분은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한 후로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재판을 도중에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환자의 LDL 수치는 6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고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유기농 달걀을 많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LDL 수치가 100 이상 올라갔으며 기억력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노년층, 특히 신체가 허약한 환자에게 스타틴계 약물을 처방할 때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환자의 경우 스타틴을 복용하면 더욱 노쇠해지고 감염에 훨씬 취약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놀라운 결과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세균과 감염 질환에 맞서 싸우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다양한 식생활이 심장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심장발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남성과 여성 605명을 모집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심장 전문의와 영양사가 1시간 동안 상담을 실시하고 지중해식 식단을 지키도록 권고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올리브유 등 몸에 이로운 지방과 해산물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대조군으로 식단에 대해 전혀 조언하지 않되 각자의 주치의가 권고한 신중한 식단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진행되던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그룹에서 심장발작 발생률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일이라 판단하고 결국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그룹은 사망률이 자그마치 70% 감소했고 더 놀랍게도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76%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협심증, 폐색전증, 심장기능 상실, 뇌졸중도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었으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뚝 떨어졌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76% 감소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꽃만큼 줄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나 소위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두 가지 수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유명 학술지 랜싯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심장질환 발생률은 더 낮아졌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이 정도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믿음이 약간은 흔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 과다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85%는 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나머지 15%만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데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무조건 피한다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양학회는 2015년도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삭제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음식 섭취를 통해 들어오는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폐지하고 더 이상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약물로 수치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의사들도 환자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일보다 알약 하나를 입에 털어넣어 수치를 낮추는 일이 훨씬 쉽기 때문이며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만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진실에 대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